좁은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 챙긴다. 맛과 멋, 그리고 건강함까지.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쿡.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강의하는 장소 위치가 지명이 뭔가요? 네? 삼성동. 코엑스. 다방이요? 오늘 여기에서 저기 밖에 아까 보셨죠? 도로 통제하고 여기가 이번 월드컵의 새로운 죄송합니다. 응원의 메카로 떠오른 영동대교 쪽 끝자락에 있는 코엑스입니다. 저 오늘 축구 얘기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려고요. 오늘 이기면 저희 어디 갑니까? 8강 갑니다. 저희 돈이라도 좀 걸어볼까요? 몇 대 몇으로 이긴다? 그런데 그 앞에 게임 몇 번 보셨잖아요. 나이지리아하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 어디하고 했죠? 그리스하고 아르헨티나. 그리스하고는 저희가 2대 0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하고 할 때는 4대 1로 졌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한국의 한 선수가 가만히 있다가 그 선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하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다리에 맞고 딱 들어가고 그리고는 홈페이지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홈페이지에 엄청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오늘 빨간 티 입고 오셨잖아요. 이런 분들이 꼭 그런 글 올립니다. 네? 저처럼 파란 티 입고 오거나 아예 상관없이 그냥 넥타이 매는 분들은 응원도 잘 안 하고 남의 거기 가가지고 악성 댓글도 잘 안 답니다. 왜냐하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항상 열렬히 응원하고 막 그런 분들은 열렬히 응원했는데 그냥 기식기가 그냥 골 쳐먹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열받는다고 막 거기다 글 겁나 올리고. 그리고 김남일 선수도 이번에 또 저기 누구랑 할 때였죠? 나이지리아하고 할 때 괜히 교체해가지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다리 걸어가지고 페널티킥 맞아가지고 그 와이프가 아나운서잖아요. 그 아나운서 홈페이지 미니 홈피에 글을 엄청 올린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올렸을까요? 축구 간다고 올렸을까요? 축구 갑니다. 네. 뭐 남편 때문에 골 쳐먹었네요. 이렇게 했을까요? 거기다 겁나 악성 댓글을 막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루 방문자가 최고 40만 명까지 올랐어요. 사람들이. 네? 여러분 미니홈피에 있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에 방문자 몇 명이죠? 5명이요. 네? 5명. 5명. 많을 때 5명, 보통 1명. 자기가 한번 들어가다 나오는 거, 이거 외에는. 없고. 짜증나, 씨냐. 그런데 그 골 한 번 해가지고 40만 명. 엄청 막 대박 난 거죠. 근데 자, 보세요. 축구 한 번 잘못해가지고, 사실 그 사람이 잘못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에? 욕을 엄청 먹잖아요. 근데 아마 처음에 자살골 넣은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박주영. 제가 까먹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박주영 선수가 그걸 놓고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떡하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또 이렇게 쭉 우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 새끼 빼라. 그리고 저 새끼를 넣은 감독은 또 뭐냐. 왜 안 빼냐. 그래가지고 처음에 자살골 넣었는데 두 번째 아르헨티나하고 할 때는 박주영 선수가 골잡이인데 골을 또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또 욕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왜 자꾸 골 못 넣었는데 자꾸 거기다 또 세워주냐. 주전으로. 빨리 빼라. 뭐 안정환이 넣어라. 그리고 차들이 왜 안 넣냐. 지금 충전 다 끝났는데. 차들이
아르헨티나 애들을 쳐 박을 놈들은 차두리밖에 없는데 왜 차두리를 안 넣고 왜 박주영을 넣어주냐. 뭐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축구는 진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내가 골을 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비즈니스에서. 근데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을 어떻게 한 겁니까? 넣긴 넣었어요. 우리 쪽에다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이쪽 뭐 아르헨티나, 뭐 이쪽 뭐 한국 여기 있는데 아르헨티나 골 넣은 사람이 아르헨티나 국가 밑에다가 몇 분에 넣는지 이름을 올린다고요. 근데 축구는 자살골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름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엄청난 불명예죠. 네. 그러니까 저쪽 선수 이름 올라가야 되는 곳에 이쪽 선수 공격수가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불명예죠. 근데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나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을 먹어. 그리고 막 사업해가지고 골을 넣어야 되는데 사업에 골을 먹어요. 그래서 최근에 자살한 분들이 많아요. 형사가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냐면 수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2계급이나 특진했어요. 근데 2계급이나 특진했는데 사기당했어요. 형사가 강력계. 누구한테 사기당했냐면 꽃뱀도 아니고 무당한테. 무당하고 그 무당 이렇게 그 옆에 그 저기 서방님하고 그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으로 해가지고 사기 당했어요. 억대로. 그래서 자기 친구 돈도 꿔준 거예요. 그 사람도 사기당하고 형사도 사기당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그걸 못 견뎌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근데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얼굴이 알려진 사람일수록요 되게 힘들어요. 연예인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교도소 강의 갔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교도소 강의 갔는데 얼마 전에 뺑소니 친 그분하고 똑같이 생긴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권상우 씨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재소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몸이 엄청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근육이 막 이러면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신문 딱 보니까 권상우 씨 새벽에 청담동에서 2시 반에 캐딜락 SUV 몰다가 중앙선 이렇게 돌렸는데 경찰이 따라오니까 경찰차 받고 앞차 받고 차 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나중에 왜 도망갔냐 했더니 무서워서 도망갔다. 무서우면 차 놓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차 1억 2천만 원짜리인데 뭐 그런 거 뭐 유모차잖아요. 그 정도 차 안 타면 차 아니잖아요. 달구지잖아요. 이 차 놓고 도망간 거예요. 예?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연예인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얼굴이 너무 알려지니까. 예?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알려지니까 오히려 좋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는데 사실 남이 보기엔 별일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뭐 중앙선 한번 돌리고 여러분 뭐 그런 거 자주 하잖아요. 선생님 자주 하잖아요. 저번에 광주 가서 운전하는 거 보니까 그 차 그거 뭐죠 이름? 모닝. 차도 아니야. 5천만 원 이하는 차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막 일반인들은 막 갔다가 막 이것도 하고 뭐 이렇게 경찰 보면 뭐 이렇게 도망도 가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이름이 알려진 분들은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뭐 중앙선 침범한 게 뭐 별일이에요. 새벽 2시 반에. 근데 이제 연예인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꾸. 근데 공격수가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을 오히려 자기가 자기 편에다 넣어줬으니까 얼마나 박주영이 마음이 고생이 많았겠어요. 한국 사람들도 엄청 까는 스타일이잖아요. 잘 될 때는 엄청 신문 기사 봐보세요. 막 스포츠 신문 기사들 뭐 이제 처음에 허정무 처음에 그리스 이기니까 뭐 이제 허정무 능력 인정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번에 아르헨티나 지니까 한국은 한계인가 막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올리고 막 겁나 막 그런 말 쓰고 막 이번에 또 그래가지고 이제 비겨가지고 지금 오늘 하는 거 이기면
되는데 그 포르투갈하고 그때 막 그러니까 이제 막 또 엄청 거기는 뭐 이제 역시 뭐 안 돼 막 그러다가 또 잘 되니까 벌써 16강도 안 가는데 8강이 보인다 막 이런 걸. 그 언론이 좀 막 그렇게 사람을 막 이렇게 띄워줬다가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저는 근데 진짜 걱정할 게 없어요. 전요 정말 방송 이거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언론이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없어요. 해주는 게 없고 그냥 지하에서 야매로 이렇게 조용하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진짜 차 받아도 저는 그냥 거기서 딱지 뗄 거예요. 저는 진짜. 근데 유명해져 보세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 삶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날이 오는 거죠. 나는 꼭 내가 골 넣어야 되는 포지션이 오거든요. 작게든. 행복의 골을 넣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사업의 골을 넣고 싶기도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가정생활을 원활하게 못해서 나라도 잘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이런 생각도 하죠. 자기 엄마 아빠가 너무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자기는 술을 안 먹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술을 안 먹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남편도 술 안 먹는 남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안 먹어 남편이 진짜로. 결혼했는데 마약쟁이야. 술 안 먹고 마약하고 막 남자 좋아하고 막 이렇게 에?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기 자존심이거든요. 어느 날 저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도 다 각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이것만은 난 그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안 지킬 때 되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불친절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주차하는데 아저씨가 불친절하게 하거나, 그러면 갑자기 평상시엔 되게 젠틀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불친절하게 하면 갑자기 화를 확 내고 막 칼로 아저씨 찌르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발적으로. 진짜 있어요. 그리고 뭐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분은 이제 사실은 막 신앙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봤는데 진짜 화나고 진짜 속상한 건 뭐냐면 자기의 신념을 외부의 사람이 자기한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최고의 신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무너뜨릴 때 있거든요. 그때 인간이 더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주영 선수가 골 못 넣어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상대방에게 골을 넣어준 게 더 충격적인 거죠. 근데 사람은 그런 날이 살다 보면 종종 오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나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우리 딸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딸의 인생에 내가 이렇게 방해물로 남아있어요. 딸이 더 다음 세계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딸을 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도 있어요. 딸은 이제 자꾸 새엄마를 원하는데 엄마가 이제 헌 엄마가 자꾸 딸의 미래를 잡고 있어. 난 그런지 몰랐어. 근데 오늘 알게 된 거예요. 딸의 입을 통해서. 그런 때가 작든 크든 세상 살다 보면 있거든요. 자기가 되게 신앙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신앙적이지 않아. 그래서 나는 참 나에게 대해서 실망해. 오히려 핍박하면 인간은 신앙이 강해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자기의 신념을 더 굳건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내가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그래서 매우 살다가 실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축구 이번 경기 보니까요, 막 별일이 많더라고요. 어떤 아저씨는 시청에서 같이 막 그쪽에서 뭐 응원하다가 이렇게 이겼을 때 점프하다가 내리면서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스전에서는 뭐 이렇게 한강에서 막 응원하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강에 뛰어들자고 한 거예요. 3명이서 맥주 먹고. 야, 우리 뛰어들자. 그래가지고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술 먹고 막 뛰어들자 그랬는데 나는 못 뛰어들어. 이렇게 하면 좀 남자 아니잖아요. 고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고자라도 그때는 뛰어내려줘야 되거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 하자 그러는데 야, 우리 막 16강 뛰어들자 그러는데 나는 안 뛰어들 건데 한강 완전 추운데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명이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1명 못 나왔어요. 네, 죽었어요. 근데 이거 기분 잡칠까봐 신문사에서도 크게 안 내고 그 끝에 조그맣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뭐 이번 월드컵에 이런 일이 있다. 네. 가슴 아픈 거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삶에는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 박주영 선수처럼 자기가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을 넣어줬어요. 어느 날 그런 일이 오고 사람들은 이제 비난의 화살이 박주영에게 엄청 가해지는 거죠. 그리고 박주영을 기용한 허정무 감독에게도 엄청나게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드디어 이번 게임에서 어디전이었습니까? 한국하고 나이지리아전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고 박주영이 넣었는데 너무 그림처럼 들어갔어요. 이번 월드컵에는 유난히 프리킥으로 해서 골 넣은 게 거의 없대요. 네. 그런데 너무 최고다. 그래가지고 그 박주영 선수 골 넣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골 세레머니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 뭐 하나 했는데 이렇게요? 이렇게 했어요. 이런 사진이 있어요. 골 딱 넣고 으아!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으아! 이렇게 하니까 입냄새가 나갔어요. 골 넣고 프리킥 넣고 이렇게 했다고요.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으아! 이렇게 했고 주변에 동료들이 달려들면서 제가 같이 근데 그 함성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으아! 이렇게 한국에 돌아갈 수 있겠구나. 나 이제 테러 안 당하겠구나. 그런 거였다. 네. 저런 분이 꼭 테러합니다. 네. 저는 거기에서 그 얼마나 억눌렸겠어요. 그 심장이. 네?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일 거예요. 온 국민이 난리를 치면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공격수가 자살골을 넣고 그 다음 게임에도 자기는 골 못 넣고 감독도 자기를 기대하고 있고 동료들에겐 전체 미안하고 전 국민에게 미안하고 자기의 실력 없음이 전 세계에 입증될 수 있는 그 모든 부담감을 그 한 번의 프리킥으로 이제 만회했어요. 그런데 신문 사설에 이런 글이 나왔는데 전 그걸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어요. 어떤 축구 해설가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 볼 이름이 뭡니까? 자블라니. 예, 자블라니. 자블라니? 야, 이런 유머 아직 먹히네요. 자블라니? 자블라니. 자블라니. 예. 이름이 왜 그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 볼에는 탄성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탄성이. 그래서 탄성이 매우 강한데 박주영이 골을 프리킥으로 넣었다는 것은 내가 골을 넣어서 만회해버려야 되겠어라는 그런 욕심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박주영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그 마음의 어려움을 관리할 만한 힘이 생긴 것이다. 그 엄청난 부담감, 그 부담감을 이제 박주영 선수는 떨쳐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골을 넣어서 떨쳐버린 게 아니에요. 이미 떨쳐졌는데 그 결과물로 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번 경기에서 볼 넣은 거 보세요. 멀리에서 한국 선수가 막 이렇게 장거리로 넣는 것보다는 대부분 골 문전에서 이렇게 툭 갔다가 넣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축구가 예전에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예전에는 골문까지는 가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들어갑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이걸 차면 볼이 이렇게 뻥 떠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들어가니까. 결국 인생은 골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힘 들어가면 이렇게 떠요. 뭘 잘해버리겠어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나 뭐 진짜 서울 올라가지고 응원하면서 남자 하나 꼬셔버려야지 막 그렇게 하면 나 꼬셔가지고 나 여기 금을 찢어버려야지 나 진짜 찢어버려야지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은 꼬셔질까요? 안 꼬셔질까요? 안 꼬셔져요. 그런 거는. 네. 안 돼. 나 막 해버려야지 막 이러면은
헝그리 정신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근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골을 못 넣는다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으로는. 근데 그 마음의 짐을 박주영은 덜었다. 그는 이제 작은 거인이다. 왜냐? 골을 넣기 때문에 거인이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의 부담감을 덜을 만한 위기 관리 능력이 그 젊은이에겐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 이걸 꼭 우리 함께 소개하고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너무 큰 주제인 것 같아요. 외국의 어떤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자, 영어로 하지 않아서 감동이 없는 건가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축구는 전반을 잘해야 합니까? 후반을 잘해야 합니까? 축구는 후반 잘해야 됩니다. 전반도 잘해야 되지만 축구는 후반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북한하고 브라질하고 경기한 거 보세요. 처음에 북한 전반 잘했습니다. 근데 어디가다 한 골 먹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점점 앞으로 이렇게 전진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애들이 패스 정확도가 좋으니까 뒤로 해서 그때 7대0. 그게 배드민턴입니까? 축구입니까? 7대0. 완전히 힘들,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근데 후반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전반에 한 골 먹었다고.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전반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언제 시작된다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Today is 라고 시작되죠. 네?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저 굳이 입증하지는 않고 싶어요. 전 그냥 today i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얼굴 빨개진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연기하는 거예요. 재밌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죠. 후반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가 전반전에 골 많이 먹었을 수 있어요? 그냥 골을 먹은 게 아니라 수치스럽게 자살골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자살골. 나 이거 자살골. 나 진짜 쪽팔리다. 창피하다. 나 이거 내 자존심이었는데. 이게 나였는데. 어떻게 그게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냐. 그런 게 있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게임은 후반전에 잘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의 시작은 today입니다. today입니다. today 무슨 뜻인가요? 오늘이라는 뜻이죠. 오늘. 네, 정말 저 무식하지 않아요. 저 얼마 전에 EBS에서 강의했어요. 교육방송. 되게 교육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특별히 지금 계속 의심하는 분이 계신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살인 그런 건 안 되죠. 살인은 안 되는데 과거에 뭔가 내가 충격적으로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후반전 게임 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응원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한국이 이기든 지든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틈에 처음 시작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들 그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네. 박지성 선수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 철학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막 그 헝그리 정신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그 내용들이 정말 좋아요. 오늘 게임 즐기시고요. 빨간 옷 입으신 분들은 우리 밖에 나가서 영동도교에서 또 새로운 오빠들하고 여기 서울 오빠들 좋은 오빠들 많거든요. 오빠들하고 게임 하시고 또 나머지 분들도 또 재미있게 응원하시고 4년에 한 번 있습니다. 네. 또 4년 있다가 또 저희에게 또 이런 좋은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또 뒤질 수도 있거든요. 인생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남은 축구를 아주 재미있게 즐기십시오. 네. 그리고 축구 선수들 보면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한번 꼭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배우고 익힌 자만이 삶을 아주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우고 익힌 자만이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진정으로 삶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근데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익히지도 않은 사람이 내 삶은 왜 이래? 라고 실망하거나 절망할 자격이 사실은 없는 상태죠. 네. 왜냐하면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운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익힌 적도 별로 없잖아요. 저는요, 전에 축구 제가 좀 했거든요. 축구. 근데 저는 이제 혈액형이 저 여자들 싫어하는 B형이에요. B형. 근데 B형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일단 축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일단 축구화를 사야 돼요. 축구화. 조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축구화. 그리고 축구하고 맞지 않는 유니폼으로는 뛸 수 없게 영혼이 만들어져 있어요. 저의 영혼은 세트 플레이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대부터 다 맞아야 저는 이제 비로소 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트를 다 사고 나면 좀 한두 번 하니까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위아래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쫙 차려입었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은 막 대충 입고 온 거예요. 막 운동화, 저는 이제 전문 축구화, 저는 이제 막 나이키 막 이런 거. 저 또 나이키 아니면 알러지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이키를 신어줘야 전 조깅이 좀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최소한 프로스펙스는 신어줘야 돼요. 아식스나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런 걸 다 준비해가지고 옷 너무 멋지게 딱 이렇게 축구장에 갔는데 제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축구를. 제대로 축구를 한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다가 지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다가 넌 골킵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골킵 했는데 3골을 연속 먹고 막 알 나고 막 얘가 볼이 제 나이키 사이로 알을 나고 막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순간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 옷이 너무 쪽팔린 거예요. 차라리 그냥 운동화 신고 알까기라면 이거 좀 그냥 그렇잖아. 그거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옷을 너무 멋지게 입고 여기 아대까지 했는데 막 알 나고 막 그리고 축구에 볼에 한 번 또 이렇게 맞아가지고 막 너무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나중에 사진 찍는데 쪽팔리더라고요. 다 같이 이렇게 사진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나이키를 한 발 뒤로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전 너무 쪽팔리니까. 근데 어쩌면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그렇게 살지도 몰라요. 인생이라는 축구 게임을 뛰면서 기초 체력 다지기 훈련을 한 적도 없고 볼을 어떻게 차야지 들어가는지 한 번도 배운 적도 없으면서 뭐만 살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은 유니폼. 일단은 멋지니까. 에? 일단은 보이는 건 그거잖아요. 축구화, 뭐 양말, 뭐 아대, 에?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요즘에 보니까 안에 그 짝쫄 이렇게 붙는 거 입고 그에다가 위에다 입더라고요. 저 그거 보는 순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입어줘야 저의 영혼이 쪼여지거든요. 안 그러면 축구 못 하거든요. 저는 B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운동복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예? 그리고 저는 또 옛날에 조깅할 때 그 짝 붙는 걸 입고 싶더라고요. 그 외국 선수들이 입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했는데 서울에선 도저히 못 입고 다니겠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외국 여행 갈 때 입으려고 지금 두 개 갖고 있어요. 2개. 근데 봐보세요. 사람들도 다 어쩌면 그렇게 산다고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훈련받지 않고 그냥 뭐 삶은 뭐 다 뭐 그런 거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거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아파트 뭐 벤틀리 뭐 이런 거 뭐 외국 여행 한 번씩 가지고 뭐 예? 롬 이런 데 한번 가지고 아세요? 롬? Do you know Rome? 예. 더 촌스럽게 로마라고 하지 않아요. 롬. 예. 뭐 그 1년에 한두 번 가지고 뭐 예? 뭐 피부도 좋은 데도 해주고 뭐 예? 뭐 레이저도 좀 쏘고 막 예? 참 그런 사람한테는 군사용 레이저를 쏴버리고 싶어요. 군사용 레이저를 예? 그 파괴하는 걸 쏴버리고 싶어.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진짜 실제 삶의 축구를 즐기는 거는 별로 훈련받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내 옷이 부끄러운 거죠. 내 차가 부끄러워. 나는 진짜 내 운동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인생의 후반전부터라도 예, 그렇게 삶을 배우고 익혀서 무대에서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그랬습니다. 나는 축구를 잘하고 싶지만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다. 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지금 그인가? 그러고 있는데 나는 축구를 잘하고 싶지만 뭐 하고 싶진 않다고요? 난 유명해지고 싶진 않다.
그렇지만 이미 박지성은 유명해졌습니다. 예. 돈도 많아요. 저 진짜 만나면 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 이런 놈이에요. 돈 많으면 형이라고 불러요. 동생들 있죠. 저 이런 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예? 여러분 우리 또 박지성이나 이번 월드컵에 아주 젊지만 좋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네들처럼 자기 삶의 인생이라는 그 필드에서 예, 멋지게 훈련 받아가지고 멋지게 경기하고 남은 후반전에서 멋지게 골도 넣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우리 저기서 응원 한번 하고 마치시죠. 자,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자, 우리 주댕이 선생님이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쪽으로 나오세요. 선생님 나오세요. 마이크. 이거 어차피 편집될 확률이 많으니까 자, 우리끼리 있다고 편안하고 생각하고 마이크 이미 켰어요. 자,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네, 박수 한번 합시다.